이란 수도 테헤란에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벌써 열흘째죠.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란의 핵심 산업인 석유 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That the rain water is actually black, also saturated, it appears with oil. This sort of oil-filled rain that we have right now on the Iranian capital after the strikes took place. 하재근 평론가님, 저희도 사실 지금 매일마다 우선적으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전쟁 시작되고 나서 이란 석유 시설이 직접 공격받은 건 처음 아니었나요? 처음입니다. 그렇죠. 중동에서 이제 분쟁이 있더라도 석유 시설은 웬만하면 이제 공격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정권을 뿌리 뽑겠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난 7일에 이란 내 석유 저장 시설 곳곳을 공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폭격당한 곳들은 단순한 석유 저장 시설이 아닌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저장소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공습 이후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고 도심 전역이 짙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전쟁의 긴장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 내부 권력 구도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محضر خداوند متعال در اجلاسیه فوق العاده امروز آیت الله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ای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به عنوان سومین رهبر نظام مقدس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عیین و معرفی می‌نماید. 주성환 변호사님, 지금 전쟁 중에 선출된 이 사람 누군가요? 네,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인물 바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입니다. 이름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네. 그는 이란 군부와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즉 대미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그 자체로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미국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선임 자체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경 평론가님, 그렇다면요. 트럼프 대통령 이 상황을 반길 리는 없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얼마 전에 강경한 어조로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게다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승인은 즉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란 새 최고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부자 승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공식 반응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그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둘러싼 또 엉뚱한 논란이 또 하나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숨진 미군 병사들이 있습니다. 전사자에 있는데 이 전사자의 시신을 인도하는 인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사망하고 전사하신 분들이 돌아오면 예우를 갖춰야 되잖아요. 엄숙한 자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골프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저장매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자를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혼자 골프 모자 USA라고 쓰여진 골프 모자를 쓰고 지금 시신 인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란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6명을 기리기 위해서 진행된 행사인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시신들이 이렇게 전사한 시신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요 엄숙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모자를 쓰고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과 언론들은 부적절하다, 예의에 어긋난다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저렇게 봐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자, 어찌됐건 지금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지 않냐 하는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금융시장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시장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일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이 호황을 이루었었는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유조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중동 산유국들까지 잇따라 감산에 돌입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미 주유소의 기름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이 여파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게 매도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충격을 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5분 동안 자동 매도를 중단하는 그 사이드카, 이걸 발령을 하기도 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일시 효력 정지가 이렇게 동시에 발동이 된 것은 지난 4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동 전쟁이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흔들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갈수록 상황이 정리되기는커녕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로 인한 불안 심리, 또 치솟는 유가, 출렁이는 증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잃어야 할 게 참 많네요.